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는데 국민 대다수가 의료개혁에 찬성한다. 힘들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계엄령, 가짜뉴스, 거짓 선동한 세력을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거대 야당 특검 탄핵 겁박에 결연히 맞서서 싸울 것이다. 민주당은 헌정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 예. 의원 윤리 실천법 제정하자. 막말 비방 의원 제재하자. 뭐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뭐 금투세 폐지 등등은 뭐 그냥 이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대다수가 의료 개혁에 찬성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추진. 자,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의대 정원의 확대 찬성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2월 15일 여론조사에서는 76%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3월에도 66%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6월에 그러니까 7월에 2월에 76, 6월에 6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3월 달에 38%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면 그러니까 추경호 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네. 의대 증원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찬성을 하는 여론이 거의 70~80% 가까이 되는데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당수가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이 방식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지금 네.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체리피킹 해가지고 네. 정부가 하는 게 다 이렇게 지지만 만든 거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추경호 예. 원내대표가 사실은 애써 외면하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런 게 결국 대통령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교수단체 원내대표,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좀 생각나는 게 그나마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됐던 저는 되게 감동적으로 들었었거든요. 네네. 증세 없는 복진 허구다라는 등등. 사실은 추경호한테도 어쩌면 중요한 기회가 온 건데 결국은 대통령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함으로써 여당이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 20%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지. 가장 중요한 건 자신 옆에 자신, 가족, 친지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다 했을 때는 네. 돌아서거든요. 그 마지막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한동훈 뭐 말도 못 하고 있는 거고 대표는 원내대표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런데 묘합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의대 증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 네, 그래서 책임자 거취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는 좀 애매합니다. 당의 의료개혁 특위를 보강하겠다. 그리고 의료 현장 공백, 불안 챙기는 것이 여당의 임무다. 저 어제 한동훈 대표 만났어요. 아, 그랬어요. 거리에서. 인사했습니다. 네, 명함 주고 받았습니다. 고소한데? 제가 만나자마자 김준일 얘기했더니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명함 주니까 이렇게 하던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과 친한이 이른바 의료 대란을 둘러싸고 갈등이 근데 본격화됩니다. 그거는 저는 김종혁 혼자 그러는 것 같아요. 김종혁 혼자 그러는 저 거예요. 정도 되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나 입김을 내야 되고 애매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종혁은 지명직 최고위는 제가 어디서 한 건지 몰라도 네, 제가 지명직 최고위원이고 오늘 최고위 발언이에요. 최고위 발언인데 네. 어제 어제 한판승부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본인이 현역도 아니에요. 현역 아니기 때문에 원외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다른 목소리고 저게 만약에 일관된 목소리로 크게 관철이 된다 그러면 갈등이 되고 그나마 한동훈한테 미래가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단계에 봤을 때는 아니라고 그냥 개인 목소리 같거든요. 개인 목소리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김경률 시즌2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 이런 거예요. 해마다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은 신뢰를 잃었고 그래서 박민수 차관 사퇴를 요구한 걸로 이제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그나마 맞는 말이죠. 그나마 얘기되는 얘기가 나오고
나온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저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는 대통령이 이거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뭐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개혁 성향인 의원을 만났는데 네. 그냥 지금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친윤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는 임기 4년 보장 받았고 지금 뭐 용산이 저렇게 힘이 센데 굳이 내가 지금 뭐 반기를 들거나 그래야 돼?라고 해서 침묵하고 있거나 그냥 가만히 있고 그리고 개혁 성향의 사람들은 어차피 대통령은 안 바뀌어. 말해봤자 뭐 꿈쩍도 안 하는데 내가 뭐 나가가지고 지금 뭐 딱히 뭐 의미 없는 일을 해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완벽하게 예를 들면은 그 원외들이 특히 김종혁 네. 예를 들면 뭐 김근식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윤석열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다 빡쳐 있다라는 거야. 아, 빡쳐 있어. 그러니까 네. 메시지가 세. 야 네. 이렇게 막 가야 되는 거 막 이런 거가 있는데. 네. 원내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거는 원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이. 원내가 그러니까 움직여야 이게 되죠. 되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찻장속의 태풍 같은 거가 네. 하나가 있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리더십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제가 얘기하는 없어. 게 제가 이 걱정이다.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네. 한동훈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최상면 특검법 큰 거 하나도 있지만 예. 의료대라 이 두 가지를 본인이 어떻게 넘어가냐에 따라서 어쩌면 대권에도 많이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정치적 터닝 포인트에 지금 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안 남았어요. 정기 추석 지나면 끝나요. 쫓겨난다고 보세요? 쫓겨 안 나도 그냥 바지 중에 완전 그냥 완전 바지 완전 바지. 변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그렇게 의미 보세요? 없는 어떻게- 10월 보궐선거 때 끝날 10월 보궐선거 때 끝난다. 끝나는 상황으로 될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판단을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은 사실은 판단이 이 김영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네. 언제 내가 던져야 되고 언제 확실해 하면 소리 막 지르고 나와야 되고 네. 그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느냐를 지켜봐야 되는데 뭐 결론까지 말씀드리면 못할 것이다. 겁을 엄청 먹고 있다.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용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네. 딱히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기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냥 네. 바보 상태로 계속 그냥 뭐 가도 뭐 어차피 내가 내 국정 운영하는데 상관도 없는데 뭐 조금 얼굴 보는 게 불쾌하긴 하지만 예, 예. 그러니까 안 그냥 와버리면 되지 뭐 이런 뭐 거예요? 안 보면 되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엊그저께 이제 검사였다가 네. 퇴직한 지인 친구를 만났어요. 네, 네. 근데 윤석열 검사랑 같이 한 2년 정도 일을 했던 사람인데 정확하게 검사 시절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한다라는 윤 대통령이? 건데 윤 대통령이 뭐냐면은 그때도 기분 나쁘면은 안 봐버렸대요. 검사 때도 누가 되든 뭐 조직 내부의 사람이든 외부의 사람이든 네. 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안 봐버렸대요. 그냥 그게 그 습관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때도 매우 즉흥적이었다. 모든 판단이 매우 즉흥적이고 바로바로 판단을 해가지고 검사들도 매우 이 즉흥성에 맞추느라고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조직 장악 능력 하나만은 탁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조직쯤 장악하지 근데 왜 이렇게 장악해? 대한민국 근데 이제 검사는 어쨌든 이제 네. 동일성이라는 게 있어. 검사 동일체라는 게 뭐 법으로는 없지만은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안 되잖아. 어쨌든 근데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확실히 장악한. 그게 이제 검찰이고 네. 예를 들어 필요한 거 용산이고 네. 뭐 이런 게 여기에는 국민의힘이고. 국힘이고 그런 예. 거지. 국힘도 지금 사실상 한 80%는 지금 그렇죠. 친윤이죠. 친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한동훈 돌파가 안 되는 거구나. 대표가 힘들 겁니다. 네. 고립무원의 상태로 계속 다가가고 있어요. 네. 김종혁 최고위원은 뭐 어떻게 보면 책임질 위치가 아니니까 저런 말 던질 수 있으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받아서 치든지 정치라는 게 주고받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에 나는 이거는 해줄 테니까 이거는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하나도 요청을 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말로도 지금 사실은 지금 상황상으로는 뭐 딱 그림이 딱 그려져 있다. 자, 그립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됩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뭐 고립무원 상태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당의 변화는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추경호 대표 오늘 뭐 나온 거 보면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거고, 그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회 앞으로 대통령을 보내기가 참 곤란하다 이런 투에 얘기를 했어요. 조롱 막말. 까지 하신 분이야. 진짜. 국회 부의장을 한 정진석 그 예의로 한 것 같아요. 비서실장이 예의상.
대통령 어떻게 가라겠냐. 이거는 본인이 이거 이제 그 어떻게 봐야 보도가 돼요? 된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내가 말렸다, 가지 말라 했다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부의장 출신이 5선인가요, 6선인가요? 예. 의회주의자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의회를 상당히 잘 알고 의회에 대한 권위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한 번도 안 간 적이 없는데 그걸 안 간다 했을 때 결국 뜻을 못 굽혀서 그럼 가지 마세요 했겠지. 처음부터 아예 가면 안 됩니다 갔을 리는 만무하고요. 어쩌면 충성심을 발휘한 거죠.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치. 그걸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정신적 비서실장이 뭐 정신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입안에 혀처럼 구는 사람이 어떤 거구나를 정진석 비서실장이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처음에는 오히려 다른 참모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모든 참모들이 네. 직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기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안 가고 대통령 네.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내가 이제 뒤집어 쓰겠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해요. 네. 그리고 그날 또 해필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했잖아. 그러니까. 국회 안 간 날 와가지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또 내 생애 최고의 생일이었다. 뭐 미국에서 상원 의원 의원 다녀왔죠. 와가지고 거기에서 상춘제에서 만찬을 하고. 그러니까 사진 찍고. 청와대에서 네, 청와대 상춘제. 관저도 아니고 네. 뭐 청와대를 그렇게 쓰라고 두는 건가 나 거기서 떡볶이 먹었어. 어쨌든 이게 너무 국민들한테는 국회는 네. 개무시하고 네. 지금 가가지고 그냥 파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욕 먹을 수밖에 없으니 이제 출대를 맺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